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이 이름 짓는 문제로 시모와 옥신각신하고 몇 년 뒤엔 시속 부부의 갈등에 휘말린 얘기입니다. 여자 남자 이렇게 있는 3남매 중 막내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나와 큰동서는 동갑내기 아이가 둘씩 있었습니다. 우리 집 첫째와 셋째가 시숙네 집 애들이랑 나이가 겹쳐요. 그쪽 집에는 2명입니다. 시댁, 우리 집, 아주버님 댁은 같은 시내에 있어서 첫 출산 전까진 나름 괜찮은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아이 이름 짓기를 계기로 시댁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손자 이름은 내가 지어야겠다. 갑작스런 시엄마 선언으로 사이가 안 좋게 되었습니다. 시엄마가 지은 이름을 발로 뻥차고 남편과 제가 결정해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시엄마 장명을 거부한 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 아이의 이름을 스스로 정하고 싶었습니다. 둘째는 이름을 세련되게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셋째는 시엄마도 자기 시어머니한테 이름 지를 권리를 빼앗겨서 자식들을 셋이나 낳아놓고는 한 명도 자기 이름을 못 지었다고 합니다. 그 점은 참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겪은 고통을 우리 부부에게 체험시키려는 근성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몇 번이나 우리끼리 이름을 짓겠다고 해도 들어먹지를 않고요. 점점 히스테릭해진 시엄마는 임산부인 나한테 소소한 공격을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름을 지어주게 하지 않으면 둘째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겠다. 상속 얘기까지 꺼내서 협박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말로 해결하려던 우리 부부도 점차 철저한 전쟁처럼 바뀌었어요. 출생신고할 때까지 방심하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 부부는 우리 아이의 이름을 지켜냈습니다. 그러고 3개월 후 아주버님의 아내가 딸을 낳았어요. 시엄마는 우리 부부가 거절한 이름을 그대로 아주버님의 큰딸에게 지어줬어요. 우리 부부는 황당했지만 더 황당했던 건 큰동서의 조카와 이름이 같았나 봐요. 자기 조카와 이름이 같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시아주버님과 시엄마가 작당해서 몰아붙이니 어쩔 수 없이 큰동서가 기가 약해서 반대를 못한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되었어요. 말 안 듣는 빌어먹을 둘째 며느리가 낳은 손녀보다 말 잘 듣는 첫째 아들과 큰 며느리가 낳은 손녀가 훨씬 귀엽다. 면전에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차피 시부모님 눈치 안 봐도 딱히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시부모님 댁과는 최소한의 연락만 하기로 했어요. 시댁에는 아주버님 부부가 함께 살았어요. 유사는 큰아들한테만 줄 예정이다. 예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내를 둔 작은 아들한테는 사탕 하나를 못 주겠다. 전부 큰아들 부부한테 줄 거야. 이런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래도 꿈쩍도 안 했어요. 그냥 내내 알겠습니다 하고 한 귀로 듣고서 다른 귀로 흘렸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시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아주버님을 보면서 우리 남편은 저러질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시키는 대로란 말은 자기 아내 말은 전혀 안 듣는다는 뜻이니까요. 자기 주장이 강한 나는 동시에 속으로 생각했어요. 큰동서는 자기 의사란 게 없는 건가? 그러나 다른 가정일에 참견하면 안 되니까 입국 다물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에 시집간 시누이는 툭하면 시엄마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아주버님에게 딸이자 누나의 입장에서 충고를 해줬지만 아주버님은 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큰동서가 둘째를 낳은 직후에 마침내 폭발했어요. 저도 같은 해에 아이를 낳았어요. 큰동서보다 보름쯤 먼저요. 이때도 우리는 아이 이름을 우리가 지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첫 출산할 때 학을 뗀지라 둘째와 셋째 낳고서 출생신고한 이후에 알렸어요. 셋째 태어났어. 남자애니까 한결이라고 이름 붙였어. 니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또 그러는 거냐? 대체 부모를 뭘로 알고 그렇게 애 낳고 나서 통보하는 거야? 그때마다 시엄마는 발광했지만 우리 부부는 꿈쩍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름은 부모가 자식에게 처음으로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기에 타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의 이름을 재물 삼아서까지 시엄마의 비위를 맞추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첫째 딸에 이어서 아주버님 부부는 둘째인 아들 이름도 시엄마가 짓게 했습니다. 애 낳고 지쳐서 육아 중이던 나에게 굳이 전화해서는 시엄마는 트집 잡았어요. 하여간 가정교육 잘못 받고 자란 며느리는 이렇다니까. 그에 비하면 큰 며느리는 어찌나 똑부러졌는지. 이런 식으로 시비 거셨어요. 네네, 자랑스러운 큰아들과 큰며느리라 다행이네요. 저는 늘 그렇게 대충 받아 넘겼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큰동서가 자기 혼자 친정에 돌아가 버렸어요. 아주버님이 삶은 문어처럼 새빨개져서 화내면서 우리 집에 쳐들어와 고함쳐서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너희 부부만 제멋대로 사니까 아내가 친정에 돌아가 버렸어. 너네가 책임져라.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어서 물어보니 수수께끼 같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알아들은 건 결국 큰동서도 자기 자식의 장명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이었어요. 본래대로라면 너희 딸 이름이 될 걸 너희가 거절해서 우리 딸한테 붙여진 거 아니야? 첫째랑 둘째는 너희가 허락도 없이 이름 지었으니까 셋째는 우리가 짓게 해. 무슨 소리야? 형이나 엄마한테 이름 짓게 하라는 소리야? 적어도 그래야지 공평한 거 아니야? 정말 미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우리 애는 벌써 출생신고 마쳤고요. 굳이 개명할 필요 따윈 전혀 없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며느리의 조카랑 같은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은 바보는 아주버님 잘못 아닌가요? 나중에 마누라가 친정에서 가시방석 앉을 거란 생각은 안 했을까요? 시누이도 분명 시엄마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고 설교했는데 이제 와서 화내는 아주버님이 멍청해 보였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남편과 저는 3배쯤 더 공격적인 어조로 대받아쳐서 말했어요. 나중에 또 시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전화해서는 자랑스런 큰아들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니? 너희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해라. 옆에 있던 우리 초등학생 첫째 딸이 그 전화를 바꿔봤더니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교과서에 있는 어조로 말하곤 철컥 끊어버렸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칭찬할 수도 없어서 입으로는 딸 아이를 혼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며칠 후에 큰동서가 자기 친정부모님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우리 부부와 친정부모님이 힘을 합쳐 아이들 셋을 목욕시키고 있는데요. 사전 연락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목욕을 마친 셋째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나머지 둘을 초스피드로 씻기는 동안 아빠가 손님을 상대했습니다. 당신네 자식 부부 때문에 나만 오랫동안 희생당했어. 이혼할 거니까 위자료 내놓으세요. 약속 없이 방문해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왜 큰동서 위자료를 줘야 하는데요? 큰동서의 결혼 생활에 대한 푸념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아이 이름 짓기부터 시작된 것들이었습니다. 그쪽 딸에게 붙여질 이름이었는데 당신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우리 딸한테 붙은 거잖아요. 큰애 이름은 내가 양보했으니 둘째는 내가 이름 짓고 싶었어요. 근데 당신이 양보할 차례인데 양보 안 하니까 또 애 이름이 제멋대로 지어진 거잖아요. 당신네 부부가 시엄마 거절해서 이름뿐만 아니라 다 우리 쪽으로 넘어오잖아요. 난 더 이상 시부모랑도 못 있겠으니까 지금부터는 차남 부부가 모시고 사세요. 시부모 안 모실 거면 당장 이혼할 거니까 위자료 내놔요. 무슨 소리세요? 그건 아주버님이랑 시어머니한테 얘기해서 해결할 문제 아닌가요? 바보인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쪽은 목욕 중에 습격당해서 젖은 머리도 제대로 못 말리고 상대 중인데요. 시댁 문제를 둘째 며느리인 나에게 말해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불평불만이 있으면 직접 시엄마와 아주버님한테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대꾸했어요. 며칠 전에 아주버님도 우리 집에 와서 지금 당신 말과 똑같은 소리를 하더니 부부가 참 닮았네요. 우린 다른 가정이니 말려들게 하지 마세요. 맞서 싸우지 않은 당신 자신 탓이에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딸 흥분시키지 말아주세요. 저도 산후입니다만 따님보다 고작 보름 일찍 낳았어요. 이러고 찾아오신 것부터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화를 하고 싶으면 시어머니와 아주버님한테 직접 말하세요. 시부모를 안 모시고 사는 속편한 차남은 이해 못하니까 이딴 식이겠지. 첫 아이 출산 때는 같이 안 살지 않았어요? 단순히 자기 자식 재물 삼아서 편한 쪽을 택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말 가려합시다. 그쪽 부모님이 벌떡 일어서려고 하길래 우리 부부가 첫 출산 전후에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엄마 마음대로 이름을 붙이지 않았단 이유로 엄청난 손주 차별을 받은 것까지도요. 말끝마다 우리 부부를 깎아내려서 장남 부부를 축혀 올리는데 이용당한 우리 부부도 늘 억울했습니다. 이미 다 아시잖아요? 당신도 옆에서 다 들었잖아요. 손주 차별하시고 맨날 물려줄 것 한 푼도 없다 하시고 우리 부부는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시댁에 의지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생활했어요. 큰아들 부부는 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만 하는 걸까요?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큰동서는 그러고서는 1시간쯤 푸념을 했습니다. 나도 쓰니 씨 같은 가정을 만들고 싶었어. 시부모를 모시고 싶지 않았어. 더 이상 그 집엔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아이 얼굴도 보기 싫어. 등등 우리 애들한테 하나같이 들려주기 싫은 내용만 내뱉기 시작했어요. 펑펑 우니까 결국 친정엄마가 보다 못해 애들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피신시켰어요. 자기 연민에 빠진 건지 그만큼 오래 참아와선진 몰라도 점점 더 고양되기만 해서 내가 다 울고 싶어졌습니다. 이쯤 하셨으니 가세요. 안 그러면 아주버님 여기 불러서 데려가라고 할 겁니다. 어떻게 며느리끼리인데 전혀 이해해주지 않네요? 그러면서 큰동서는 다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한테도 화났지만요. 자기 딸을 달래려고도 데려가려고도 하지 않고 당황만 하는 큰동서 부모한테도 화가 났습니다. 갓난아기 포함해서 애가 셋인 가정에 갑자기 들이닥쳐놓고 오래 퍼질러 앉기까지 하면서 아무 생각도 안 드나요? 지금이 몇 시인 줄 아세요? 벌써 밤이에요. 동갑내기 아이가 있으시니 이해하시겠죠? 잘 시간 이미 한참 지났는데 언제까지 눌러 앉아 있을 건가요? 민폐인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이 이상 얘기 못합니다. 빨리 돌아가세요. 그렇게 반강제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큰동서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할 뜻을 전했어요. 동서는 양육권을 거부하고 위자료 청구 중인가 봐요. 동시에 시월드에서는 저보고 다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큰애 애들 너가 맡아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너희 쪽은 부부가 다 있고 친정부모랑도 가까이 사니까 더 늘어도 상관없잖냐? 애가 셋이에요. 여기서 무슨 애 둘을 더 받아들여요? 전화 끊습니다. 그나저나 당분간 시월드도 아주버님 안 해도 시끄러울 걸 생각하면 착잡합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그래도 좀 후련해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안타까운 고구마 썰이네. 고구마 100개야. 시댁한테도 그렇고 전 큰동서 모녀한테도 그렇고 하루속히 연이 끊어지길 바랄게. 나도 친척이랑 이름 겹치는데 그거 상당히 짜증나. 툭하면 비교 대상도 되는걸. 그래도 남편 하나는 제정신인가 보다. 다들 자기 멋대로 사네.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